반갑습니다. 건투TV 진행을 맡고 있는 약사 배범규. 저는 약사 강태영입니다. 선배님,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옛날 일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충분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간혹가다 요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과는 별개로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사람에 따라서는 맞지 않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를 때가 있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먹다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과 거리가 좀 있고 우리가 많이 복용하는 유산균은 어떨까요? 우리가 유산균이라고도 부르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내용을 다뤄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체내에 들어가서 장 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나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장내에 균형이 잡힌 그런 미생물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먹어본 다음에 가스, 복부팽만,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제품 설명서에 써 있는 양만큼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특정 균 종류나 양이 맞지 않아서인데요.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피해야 되는지 이쯤에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균열증, 폐혈증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도 결국 균이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과도할 경우 일반 세균처럼 작용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이 있는 경우 장에 좋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과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그 효과가 일정하게 증명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장질환 중에 만성 염증성 증상을 보이는 크론병도 있는데요. 장막이 느슨해져서 균이 침투해 폐혈증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프로바이오틱 섭취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생제를 복용할 때 나타나는 설사 증상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어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게 되셨겠죠? 알고 먹으면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 정보. 이제 건투TV와 함께 하세요. 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